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정당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계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정말 전국을 뒤흔든 파격적인 인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네, 정말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죠. 이번 인사를 두고 해석이 정말 분분합니다. 한쪽에서는 극한의 대결 정치를 끝내기 위한 어떤 초당적 협치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까지 야당을 흔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과연 이 경직된 이념의 틀을 깨고 실용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아가려는 대담한 실험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또 행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가 통합과 실용이라는 가치를 향한 매우 계산되고 대담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인사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할 정치적 야합이고 결국엔 국정 동력의 상실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반대파를 껴안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의도적으로 경쟁적 압력을 내재화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하며 접점을 찾겠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인 기본소득과 확장재정을 포퓰리즘 독재라고까지 비판했던 가장 강력한 반대자를 재정정책의 심장부인 기획예산처에 앉힌다는 것. 이건 정책의 약점을 내부에서부터 보완하고 또 외부의 공격을 미리 방어하려는 굉장히 영리하고 고도화된 전략이라는 거죠. 영리한 전략이라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국가가 아니라 이 정치 공학을 향해 있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통합과 실용이라는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해훈 후보자가 옹호하는 재정 건전성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확장 재정은 자료에 표한 대로 물과 기름입니다. 이 둘은 타협하거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사의 목적은 정책적 시너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협치가 아니라 야당이라는 경쟁 기업의 핵심 인력을 빼내와서 상대 회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와 같습니다.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야당을 분열시키고 무력화하려는 것이죠. 적대적 인수합병이라 그 표현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핵심 지지층의 엄청난 반발은 이미 시작됐고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신임 장관과의 충돌로 인한 내부 저항은 불 보듯 뻔합니다. 단지 야당을 흔들기 위한 쇼를 위해서 행정부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한다. 이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근 정부가 과거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를 문제 삼아서 75만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또 여당 대표가 야당 해산까지 언급하는 상황 말입니다.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를 향한 적이만 쌓여가는 이 교착 상태를 깨려면 이 정도의 파격적인 수가 필요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를 통해서 정책의 균형을 잡고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향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모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요, 과거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정부가 계엄 관여자를 색출하겠다며 들이대는 그 엄격한 잣대에 따르면 이 후보자야말로 내란 주동자급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내각의 핵심 멤버로 발탁한다. 이건 원칙의 포기를 넘어 명백한 자기부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강행했다는 건 이 인사가 원칙 있는 통합이 아니라 지지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지적은 정말 날카롭네요. 원칙을 포기한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신데,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과거의 발언이나 입장을 덮고 가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까? 이번 경우는 왜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다르죠. 이건 정치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현 정부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내란 세력 척결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이 규정한 내란 동조자에게 장관직을 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죠. 결국 협치라는 명분은 이런 근본적인 모순을 가리기 위한 얄팍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협치가 아니라는 주장은 결국 이 인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것과 연결되는군요. 그렇다면 이 수가 야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죠. 이걸 단순히 야당을 흔들려는 시도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의 목표가 야당의 개혁이라는 그런 순진한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명백히 무력화입니다. 상대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을 빼내서 야당 내부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을 분열된 무능한 집단으로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정치 기술이죠. 물론 국민의 힘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이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국가의 장관직이라는 공적인 자리를 야당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심각한 행정 권력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이번 인사는 국민의힘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즉각 이 후보자를 해당 행위라며 제명 조치했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그들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거든요. 자료에서 지적하듯 국민의힘은 20%대 지지율에 갇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우리는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이야말로 그들의 퇴행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이회운 파동이 야당 스스로 낡은 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비전 경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의도치 않은 금정적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시각을 좀 달리 봐야 합니다. 야당이 개혁을 한다는 당위성과 대통령이 장관직을 이용해서 야당을 흔드는 행위의 정당성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야당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권력 남용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방식은 야당 내의 합리적인 목소리마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어서 입지를 좁히고 강경파의 목소리만 더 키워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야당의 혼란을 유도해서 얻는 단기적 정치 이익이 과연 국가 전체의 건전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야당의 내부 동력이 아닌 외부의 충격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 내다보는 포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에게 이재명 정부는 이념에 갇히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단기적인 지지층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연을 확장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승부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이 인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행정부의 정체성과 정책 일관성의 붕괴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정치적 정체성은 분배 중심의 확장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바로 그 비전을 보고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라 망칠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온 인물에게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긴다. 이건 행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포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일 수는 없을까요? 어떤 비판에도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가장 강력한 반대자마저 설득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설득의 대상과 포용의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믿고 표를 던졌던 지지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면서 시작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장관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에 순순히 예산을 배정할까요? 결국 정책 추진 과정마다 대통령과 장관이 충돌하면서 국정은 표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건 실용이 아니라 혼돈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정책적 혼선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집행하는 자리죠.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자신의 소신과 대통령의 정책 방향 사이에서 조율점을 찾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확장 재정 정책의 문제점이 보완되고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더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이념에만 갇히지 않고 국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이성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을 겁니다. 이해운 장관이 자신의 소신을 꺾고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는 영혼 없는 관료가 돼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게 되겠죠. 반대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면 사사건건 대통령과 부딪히면서 식물장관으로 전락하거나 결국 얼마 못 가 경질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국정에는 심각한 부담입니다. 결국 협치라는 이름으로 들여온 인사가 정부 내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는 셈이죠. 대통령이 얻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정부 전체의 안정성을 담보로 잡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넘어서기 위한 필요하고도 대담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논란과 진영 내부의 거센 비판이 따르겠죠. 하지만 이념의 벽을 허물고 실용적 국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 역시 서로 다른 관점을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인사를 통합이라는 화려한 명분 뒤에 숨은 냉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로 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협치는 확고한 원칙과 정체성 위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이처럼 자기 부정을 통해 얻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통합을 위한 고차원적 전략인지 아니면 원칙을 저버린 정치적 술수인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이 앞으로 한국 정치에 어떤 파장을 물고 올지, 긍정적인 실험으로 기록될지 혹은 실패한 도박으로 끝날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료 속에는 저희가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논쟁적인 사안의 의미를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